파이로 프로세싱은 세슘, 스트론튬 등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물질을 뽑아내 고속노라는 핵발전소에서 태워 없애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미래부와 원자력 연구원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면 핵 폐기물 처분장 면적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DOE, 즉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근거한 계산법으로 처분장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산법의 근거를 추적해왔다. 출처는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미국 원자력학회의 학회지다. 계산법의 출처는 미국 에너지부가 아니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었던 것이다. 원자력 연구원은 미국 원자력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원자력 연구원은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에서 나오는 세슘과 스트론튬을 99% 분리해서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말한다. 세슘과 스트론튬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이 된 고방사능 물질로 죽음의 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원자력 연구원 측은 세슘과 스트론튬을 30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놨다. 또 땅 위가 아니라 지하 250m 깊이에 저장 시설을 마련하고 세슘과 스트론튬을 담은 금속 용기를 300년간 보관한다는 내부 계획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하에 보관할 경우 침출 우려가 제기된다. 지하수에 세슘과 스트론튬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론튬은 그냥 핵연료봉 내에 갇혀 있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마치 사고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는 플루토늄과 마이너 악티나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들을 TRU, 즉 초우라늄이라고 한다. 30만 년 동안 독성이 유지되기에 처리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다. 이들을 분리해서 연료로 만들어 고속로에 태워 없앤다는 것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핵심 논리다. 여기에 사용할 고속로는 소듐 냉각 방식이다. 원자력 연구원이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면 소듐 냉각 방식의 고속로는 선진국들이 앞다퉈 연구하는 미래의 기술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진이 입수한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 실상은 다르다. 이 보고서는 2009년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50년 넘게 고속로를 개발했다가 1994년에 최종 중단했고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개발해왔지만 지금도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3년 이후 고속로 연구에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일본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만이 유일하게 2010년대 들어서 상업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고속로 한 개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파이로 프로세싱은 모든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일까? 프로세싱에서 이제 뭐 재처리든 뭐 재활용이든 어떤 그 공정의 대상이 되는 거는 경수로 사용 후 핵연료만이다. 맞습니까? 네. 네. 하지만 원자력 연구원의 보도 자료는 경수로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용 후 핵연료라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미래부의 자료에는 중수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언급까지 있어 마치 파이로 프로세싱이 중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까지 다 처리한다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